이어서 알아두면 돈이 되는 노동법 알돈노 시간입니다. 지난주 월요일 강남의 한 아파트에서 경비원 74분께서 관리소장의 퇴진을 요구하는 집회를 열었다고 합니다. 아마 보도를 통해서 보신 분들 많을 텐데요. 자, 어떤 일들이 있었기에 그들이 모여서 목소리를 냈는지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나무 노동법률사무소의 김효신 노무사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김효신입니다. 예. 최근에 이 근로와 관련한 뉴스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바빠지시겠네요. 아직까지는 꼭 그렇진 않아요. 아, 그런가요? 좋습니다. 네. 자, 오늘 얘기할 거는 최근에 있었던 이 경비원들이 모여서 집회를 열었던 네. 어떤 배경이 있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할 텐데 네네. 본격적으로 하기 앞서서 네. 저희 청취자분들을 위한 또 슬라굿이 다시 한번 같이 풀어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네. 자, 오늘 3월 23일인데 혹시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목요일이요? 아, 예. 네. 목요일이죠. 저희 목요일마다 알돈노 함께하고 있고요. 네, 맞습니다. 자, 3월 23일은 국제 강아지의 날입니다. 아, 처음 하셨나요? 네, 이게 달력에 이렇게 무슨 날이라는 게 쓰여 있는데 이제 이건 없다 보니까 처음 알게 맞아요. 됐습니다. 네네. 자, 오늘이 국제 강아지의 날이라서 저희가 관련된 퀴즈를 준비했고요. 반려견을 이제 등록을 해야 됩니다. 반려견을 키울 네. 경우에는 등록을 꼭 해야 하는데 이렇게 네. 반려견을 등록하고 나면 고유 번호도 주고요. 그리고 이것이 함께 발급이 됩니다. 이게 무엇일까요? 1번 동물 등록증, 2번 주민등록증, 3번 학생증, 4번 수족냉증. 자, 정답 아시는 분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 샵 0945로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저희 선물 소개 이후에 노무사님의 힌트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직한 건강식품 전문점 백스라이프에서 활력소 치명 청심단 3천 선물 세트와 로얄 아르간 커넬 오일 선물 세트 준비되어 있고요. 88년 전통의 이탈리아 명품 커피 일리커피에서 프리미엄 스틱 원두 커피 세트 드립니다. 해썹 인증받은 7분 밀키트, 1000명 시식평가단이 만든 은큼떡볶이에서 떡볶이 키트 3팩, 유산균이 가득 청정지역 의령 야베스 목장에서 직접 만든 쫀득한 수제 요거트 과일 세트, 정직한 셀프 세차용품 오토 그루밍에서 자동차 스크래치는 지우고 광은 살리는 매직 크림, 100% 국내산 농산물로 만들고 아삭하고 깔끔한 맛이 일품인 팽현숙 취향나게 맛있는 옛날김치 10kg, 소다스쿨에서 베이킹소다 세제 세트, 물 없이 머리 감고 샤워하는 베리코드 노워터 샴푸와 바디워시, 한국 전통 궁중병과 수병과에서 호두정과, 4월 12일부터 5월 7일까지 안면도 코리아 플라워파크에서 2023 태안 세계 튤립 꽃 박람회 초대권 4매씩을 드립니다. 자, 노무사님 힌트는요? 그 사람 말고 움직이는 거죠, 다. 네, 통칭하는 말 같습니다. 사람 예. 말고. 네. 그거를 등록한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반려견이라고 말씀하시니까 반려견 역시도 여기에 속하는 거잖아요. 네. 뭐 한자로 이거를 좀 풀이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움직이는 글자가 생물? 움직이는 생물이겠죠. 네. 움직이는 생물이다. 네, 동물. 네. 알겠습니다. 자, 1번 동물 등록증, 2번 주민 등록증, 3번 네. 학생증, 4번 수족 냉증입니다. 네. 제가 센스 있는 힌트 부탁을 드리려고 일부러 선물 소개도 길게 했는데 네. 생각만큼 센스 있는 힌트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렇습니다. 네. 4349님, 우리 강아지도 받았습니다. 보호자 이름과 강아지 이름이 새겨져 있는 명찰 달고 산책 함께 다닙니다. 볼 때마다 흐뭇하고 책임감도 더 생깁니다 하시고요. 1619님, 강아지들이 행복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유기 사례도 줄어들 것 같아요 라고 의견 주셨어요. 0753님, 제가 살고 있는 동네가 일산동이라서 우리 집 강아지 이름도 산동이에요. 이렇게 이름, 배경도 알려주셨습니다. 7096님께서는 재작년에 하늘나라로 간 반려견 부코리가 보고 싶어요. 이렇게 말씀도 해주시고요. 9497님, 저는 지금 올림픽대로 위에 있는데요. 차가 너무 막혀서 나서 저는 현기증 발급받았습니다. 이렇게 말씀도 해주세요. 예, 자, 요 정도 의견 받아보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 주제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예, 왜 이렇게 갑자기 자신감이 없어지신 것 같죠?
제가 이렇게 센스가 없는 사람이었나요? 책을 하게 되네요. 센스 네. 있었어요. 제가 괜히 뭐라고 해가지고. 예, 이제 우리 전문 분야로 들어가겠습니다. 네네. 네, 지난주 월요일이었죠. 강남의 아파트 경비원분들이 모여서 집회를 열었다고 했는데 이유가 뭡니까? 네. 이제 지난 14일이었는데요. 그 아파트에서 74세의 한 경비원분이 관리소장 갑질을 폭로하는 글을 이제 동료들한테 남기고 숨지셨어요. 예. 그래서 돌아가셨는데 그때 이제 이게 너무 부당하다니까 이제 동료분들이 나서서 관리소장 이제 만행을 고발하고 퇴진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시게 됐습니다. 예. 그러면은 네. 직장 내 괴롭힘이 좀 심했다라고 봐야 합니까? 우선은 이제 뭐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는지는 강남 고용지청에서 관리소를 상대로 근로감독을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 일단 우선 언론에 알려진 것만으로는 뭐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다 없었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거고요. 사실 이게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이제 우리 신고 제도를 마련해 놓고 있잖아요. 근로기준법에서. 근데 이게 사전에 신고할 수 없었던 게 이제 경비원 분들이 우리 수직적 위계 규제의 제일 최하단에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왜냐하면 이제 경비원 분들은 결국에는 입주민하고도 이 대응을 해주셔야 되고 입주자 대표 회의하고 그다음에 관리소하고도 이 많은 커뮤니케이션을 하시는 분들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이게 뭔가 고용 형태에 문제점이 있는 것 같기도 한데 네. 지금 이런 분들 경비원 분들 고용 주체는 어떻게 됩니까? 이게 사실 이제 입주자 대표 회의나 이제 관리소에서 직접 고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예. 그 일정 규모가 있다고 하면 대부분이 그냥 어디죠? 그 경비 업체에 경비 용역을 해서 그 업체에서 채용된 근로자분들을 파견받아서 사용하는 형태거든요.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원래는 이제 파견 근로자 신분으로 오시면 이제 사용사업주의 지시의 명령에 따라서 이제 근무를 하게 되는데요. 근데 여기에서 오는 사용사업주라고 이제 할 수 있는 분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예. 네, 되게 어려우신 점이 많고요. 그다음에 또 이제 경비업체는 경비 용역을 계속 의뢰를 받아야 되는 거니까 경비업체는 관리소 눈치 봐야 되는 거고 또 경비원분들 이제 아까 관리소나 입주민한테 잘못 보이면 경비업체에서 이제 어떻게 고용 불안에 시달리게 되니까 네, 그 점 때문에 항상 일자리가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경비원분들 보면은 쭉 함께 오랫동안 보는 경우가 많은데 네. 이번에 제가 보도 통해서 보다 보니까 3개월 네. 초단기로 계약하는 경우가 많다고 들었어요. 네, 맞습니다. 이제 이 경비 용역을 주게 되면 이제 경비업체에서도 뭐 자기들 용역을 받게 되면 임금 부분에 있어서 뭔가 절감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이런 맞물리기에 있는 거 보니까 3개월로 초단기 계약을 하는 데가 많다고 해요. 예. 그래서 3개월로 하다 보니까 부당한 경우를 당하시거나 부당한 지시를 당하셨다고 해도 거절하기 힘든 구조거든요. 이게. 그래서 또 이제 고령이 대부분이시라 가지고 초단기 3개월을 계약하고 계속 고용하더 해서 2년을 초과하더라도 그냥 기간에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변경되지 않으니까 신분이. 예. 그래서 일자리가 필요한 고령자분들께서는 그냥 어쩔 수 없이 사인하고 그냥 묵묵히 근무하게 되는 그런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아니 보통 2년을 초과하면은 파견과 계약직은 사용할 수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3개월 초단기 계약은 그게 예외가 있나 보죠? 그렇진 않고요. 이게 뭐 현행 파견법에 따르면 파견 기간은 총 2년을 초과할 수 없고요. 그다음에 기간제법 우리가 기간제 근로자 계약직 분들을 보호하기 만들어 놓은 기간제법에서는요. 2년 이내에서만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는 게 원칙이죠. 예. 그런데 예외적으로 예. 사업에 필요한 완성된 기간을 정했거나 아니면 휴직 파견에 결혼자가 복귀할 때까지 일정 기간을 정했거나 제일 중요한 게 이제 만 55세 이상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예. 2년을 초과해서 계속 고용하실 수 있는 거거든요. 만 55세 이상 고령자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다들 이 얘기 하시면 되게 의아해 하시는데요. 예. 이게 고용상 연령 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 촉진법이라는 법률이 있어요. 예. 네, 거기서는 고령자는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사람을 얘기하는데요. 그러니까 대통령령에서는 만 55세 이상인 사람으로 한다라고 정해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정할 때 인구와 취업자의 구성 등을 고려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돼 있는데요. 예. 이게 정한 지가 좀 꽤 됐거든요. 그래서 조금 다시 한번 바꿔야 되는가 변경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이 방송 듣고 계신 55세 정도 되는 청취자분께서는 약간 무슨 소리야? 내가 고령자였어? 이렇게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네. 예,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서 네. 근로 조건이 상당히 안 좋은 것 같은데 그 외에 또 부당한 것들이 있습니까? 그게 이제 부당하다고는 말씀을 못 드리고 현행 법에 대해서 약간 이상한 점들을 이상한 말씀드려볼게요. 점이요? 네, 왜냐하면 이제 고용노동부에서는 고용노동부의 감시 단속적 승인을 받으면요, 예. 받았다고 하면 이분들한테는 휴일, 휴게, 근로 시간에 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유 수당을 별도로 책정하지 않고요. 그다음에 예. 연장 근무나 휴일 근무에 해당되더라도 이 가산 수당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50%, 100% 더 받는 거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가산수당 150%를 더 받는 게 안 되는 거예요. 주유수당도 없으신 거예요. 예. 네, 그래서 이게 사실 감시 단속적 근로는 휴게 및 대기 시간이 많아서 노동력의 밀도가 상대적으로 낮고 긴장이 적다고 하는 그 요건에서 감시 단속적 근로자 승인을 해주거든요. 예. 네, 근데 경비원 분들이 지금은 그냥 감시적 업무만 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요. 제가 그 네네. 부분을 여쭤보고 싶었는데 네. 이게 경비원으로서 할 수 있는 업무가 법으로 정해놓지 않았나요? 맞습니다. 이거는 공동주택관리법과 그 동법 시행령에서 그 경비원분들이 경비 업무 외에 하실 수 있는 걸 규정해 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소개해드리면 청소하시는 것, 그 다음에 재활용 가능 자원의 분리 배출, 안내문 게시 우편 수취함에 투입하는 것, 그 다음에 도난 화재 그답게 혼잡 등으로 인한 위험 발생 목적으로 하는 주차 관리와 택배 물품 보관 업무가 있거든요. 예. 네. 요것만 하더라도 사실 하시는 업무들이 좀 많다고 보이거든요, 저는. 그러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감시 단속적 승인 업무가 예전과 달리 승인을 해주는 요건들이 좀 까다롭기는 했는데요. 요 부분도 조금 더 들여다보고 근로 조건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들이 마련됐으면 합니다. 지금 이 문제가 비단 올해만의 일은 아닌 것 같은데. 네. 혹시 이런 업계에서는 경비원분들의 이런 처우나 환경 개선을 위해서 어떤 움직임들이 있습니까? 네, 항상 이제 경비원 분들이 당할 수 있는 이제 갑질 실태에 대해서 이제 보고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직장 내 괴롭힘 같은 경우에는 같은 사내, 그러니까 같은 회사에 소속된 직원들 간의 동료들 간과 사업주 간의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서 규율할 수 있는 근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분들은 사실 입주민이나 입주자 대표회의나 관리사무소에서 정말 직장 내 갑질 괴롭힘을 당했을 때 이분들을 어떻게 제재할 수 있는 그 법이 아직 없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은 어떻게 이분들을 보호해 줄 것이냐. 예. 네. 그게 좀 보호 장치가 마련됐으면 합니다. 여러 숙제가 좀 남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이 정도 살펴보고요. 사례들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네. 얼마 전에 다니던 가게가 문을 닫는 바람에 갑자기 월급과 퇴직금을 못 받게 되었습니다. 사장님은 미안하다고 하면서 꼭 벌어서 주겠다라고 하셔서 일단 알겠다고 말씀은 드렸는데요. 그 말씀을 못 믿는 건 아니지만 저도 당장 돈이 필요하고 먹고 살아야 하기 때문에 어떻게 받을 방법이 없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네요. 네. 그러면 사실 요거는 두 분 간에 이제 언젠가는 주겠다고 하시는 약속이 돼 있는데요. 우선은 이분께서도 경제적으로 생활을 해야 되니까 먼저 국가로부터 지급을 받고 사장님은 그 국가에다가 납부하는 형태를 취하시는 대지급금 제도를 이제 활용해 보시면 돼요. 근데 대신에 이제 이 대지급금은 최우선 변제라고 해서 체불임금 3개월 분과
그 3년분의 퇴직금에 해당되는 금액을 지급해주게 되는 거거든요. 예. 물론 퇴직 당시의 연령에 따라서 상한선 금액이 있기는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다른 이제 간이 대지급금이라고 하는 거는 예. 정말 신속하게 받으실 수 있는 건데요. 최대 1,000만 원까지 받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자기가 이제 퇴직금하고 월급 밀린 거 하셨을 때 1,000만 원 이내라고 하시면 노동부 먼저 그 임금 체불에 대한 진정 제기하시고 확인서 받으시면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면 바로 입금해 주니까 요거 한번 알아보시면 좋겠어요. 그러면 질문 주신 분께서 이 과정을 처리할 때 사장님하고 네. 따로 연락할 일은 없는 거죠? 근데 이제 요 사이가 안 나쁘시니까 예. 그냥 이제 사장님이 이걸로 해서 이런 대지급금 이용해서 제가 먼저 받을 수 있고 나중에 이제 사장님이 분할로 납부하셔도 된다고 하니까 요런 형태로 진행을 하시죠 하고 알려주시는 게 제일 마음 편하죠. 왜냐하면 어쨌든 간이 대지급금도나 대지급금 제도를 이용하려면은 예. 노동부의 임금 체불에 대한 진정 제기 신고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게 우선 필요하군요. 네, 그게 우선 필요하니까 이제 사장님이 언젠가는 거기 임금 체불이 됐다는 걸 확인해 주는 과정이 있어야 돼요. 어쨌든 한 번은 와서 그 얘기를 나눠야 네. 되니까 알게 된다. 네네, 그렇죠. 그래서 그냥 하시는 것보다는 뭐 여기 사장님도 해주신다고 하셨으니까 이걸 얘기하시고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 이렇게 사례까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김효신 노무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